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코스닥이 마이너스권, 코스피는 플러스권 유지를 하면서 지금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두 프로와 함께 어디를 더 주합니다만 더 저희가 꼼꼼히 세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일단 코스피가 빨간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현재 구간 코스피의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로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떤 사이즈로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걸까 싶으실 겁니다. 기관 순매수에도 반도체 투탑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 보여지는데 김덕호 대표님 오늘 어제 안 오르고 오늘 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지금 떨어지는 종목 왜 떨어집니까 얘기하면 뭐 답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승했던 원인은 이제 불확실성이 일부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월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노래를 불렀는데도 엔비디아는 계속 잘 갔다라고 치면 왜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면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엔비디아 향 매출을 이제 독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시장을 회복을 한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오늘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 이 부분들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환차손을 또 우려를 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뭐 SK하이닉스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주 동안에는 굉장히 급락도 나오면서 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한국을 또 이제 환율 감찰 대상국으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또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익숙한 시장 그리고 훨씬 투자하기 쉬운 시장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실적 발표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직은 없었었고 뭐 이제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명할 것이 없이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향 매출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블랙웰에 대해서 좀 일부 조정 여파는 있긴 합니다만은 또 다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컨센서스를 또 다시 잡아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여기에 추가된 호재가 있는 것이냐?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것은 오늘 여의도에서 키움 쪽에서 낸드 경쟁 심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낮춰서 잡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 하이닉스는 5%대까지 오른 바도 있습니다. 자, 추가 움직임은 계속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나홀로 가더니 오늘 그래도 좀 지켜주는 선에서는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2시 12분까지의 가수급상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없이는 지금 이 정도의 반등 수준으로는 당연히 못 말릴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뭐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당장 사야 할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상승을 했을 때 앵커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했는데 또 호재가 발생해서 올라가서 사실 그래도 내가 실수는 했지만 좀 좋은 모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 호재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리 호재를 알고 결국엔 지금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이제 단타를 쳤다라고밖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다. 그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부분에서는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AI가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세를 보일 건데 뭐 AI 관련 이제 HBM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진다.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상 밖으로 이제 IT 수요 탓에 지금 디램 재고가 쌓이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이제 경기 하락에 좀 전조 증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려되는 측면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향 이 HBM3 납품 여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곧 디램 메모리 재고 주요 변수로 전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매력도 없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저가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도 계속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본업적인 영역에서의 플러스 모멘텀을 크게 느끼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의 포지션으로 삼성전자는 바라보고 있으시네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같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포착이 덜 되고 있는 거죠. 네, 관망의 포지션 언급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살펴봤는데 뭐 기타 테크윙이라든지 사실 그간에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까 전에 SK하이닉스도 뭐 수급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한미반도체도 오늘 같이 따라가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화인덕까지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잡히고 있네.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단이 그래도 조금씩 꿈틀거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긍정의 희망을 품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비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히려 소재나 부품 쪽을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원인이 지금 미국에서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 이제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빨리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장비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최소 2년, 3년 뒤에 어떤 매출 부분들이 지금 감안돼서 실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제조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여전히 장비 가동을 지금 중단을 한다든지 시설 라인을 일부 이제 지금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 동안 이제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은 단순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일부 매수세가 회복이 됐고 또 실적 요소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장비단이 조금 소폭의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입장에서 장비단을 공격적으로 비중을 키우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칩 설계, 특히나 이제 뭐 팹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TSMC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이제 미국의 현지 반도체 기업들과의 어떤 IP 관계를 굉장히 잘 쌓고 있는 기업들이면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저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을 한번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사실 이번에 이제 TSMC로부터 3나노 라이브러리를 수령을 하게 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그 역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점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내 IP 그리고 미국 내 AI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 TSM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SMC도 미국향 반도체 중심으로 매출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연결고리를 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 잡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AI 하드웨어 단 움직이지만 글쎄요, 썩 기분 좋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단인 것 같아요. 오늘 시세를 보더라도 흐름들이 굉장했죠. 윤 대표님, 사실상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돈을 버는 것을 가시화되다 보니 주가도 꽤나 탄력적이고 여러 이슈가 붙으니까 뉴스 모멘텀까지 실려서 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 크게 테마의 지금 변화를 보면 반도체에서 이제 전력 설비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10월 말부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테마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플랫폼,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클라우드 등의 뭐 AI 밸류체인 내 최전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도 지금은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연이어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보자면 저는 한글과 컴퓨터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바닥권을 좀 이제 다지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이쪽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탑픽으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챙겨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있어서가 가장 그래도 안전지대일 것인지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어 있는 쪽으로 좁혀보자면 우리 아니면 안 될 쪽 조선, 우리 잘하고 있는 쪽 방산 이렇게 모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모아놓고 보니까요. 김덕호 대표님 옛날에 태조 이방원 했었을 때 태를 제외하고 조이방원은 그래도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기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명확한 어떤 사업관들 그리고 이제 정책관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지금 종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풀고 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미국에 있는 많은 제조업들이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또 뺏겼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죠. 지금은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으로 호황을 띄웠던 그 어마어마한 주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는 지역으로 슬럼가처럼 바뀌어간다는 모습을 지적을 받는 원인도 산업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에 의존적으로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될 행동은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자동차나 어떤 선박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드론 사업들까지도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의 이제 가격 인건비를 맞출 수 있는 곳이 또 한국 시장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 그러니까 탱커선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만은 방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KDDX 사업이 아직까지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MRO 정비 사업이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KDD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가져가야 되는 계기는 뭐 육사 몰아주기였다라고 해도 뭐 무방했죠. 실제로 2023년 10월에 현대중공업이 육군 교육사령부에 있었던 김종배 장군을 이제 중장군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합동참모부에서 작전 쪽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분은 맞으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오션 쪽에서는 해군 장성을 또 이렇게 영입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KDDX 사업이 2012년에서 15년도 사이에 논의가 됐을 때 그 초안 설계 부분을 유출했던 것도 현대중공업인데 방위청장이 오히려 그 부분들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13대 방위청장이었던 그 석종건 방위청장이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이라고 해서 벌점 부과 정도만 하고 사업을 허가해줬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뭐 일단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모두에서 결국은 뭐 KDX 사업으로 계속 좀 왈가왈부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을 두 개 종목을 비중을 나누어서 함께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랑 여러분 그 고발 이슈 있었는데 오늘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죠. 그 하와이합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하나오션 쪽에서 일단은 이제 조선 쪽에서의 내부 리스크, 뭐 잡음 사라지고 계속해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또 펼쳐질 수 있을지를 봐야겠네요. 탑픽주 중심 주셨고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순매수 지금 들어갑니다. 진짜 이렇게
한 번 움직였을 때 계속 갈까가 주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더 갈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윤 대표님, 산업부에서 2050 원전 로드맵 초안을 확정해서 이르면 12월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기름을 더해준 것 같고, 원전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꾸준히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은 맞을까요? 네, 원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다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조선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원전도 그렇고 네. 어쨌든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도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뭐 2기 시대에 이제 같이 가져갈 산업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열풍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반도체보다는 뭐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적 나아가서 전력기기까지 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크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BHI도 올해 역대 이제 최고 수주를 이뤄냈고 그리고 이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초기 단계인 SMR 사업이 뭐 내년부터 크게 업사이드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이제 같이 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이 SMR 기대감에 또 본격화된 터빈 사업까지 뭐 과거 호실적의 초입과 좀 유사한 구간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어서 원전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뭐 조정이 올 때 조금 내 포트에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도 조정이 있을 때는 담아갈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전주 살펴봤고요. 뭐 검색어 탑10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지금 원전주는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봅니다. 1위가 어떤 종목이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알테오젠인데요. 펩트론까지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검색을 할 수밖에 없고 알테오젠은 얼마만큼 지금 30을 지켜주냐 때문에 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덕구 대표님, 어제 말아 올렸잖아요. 또 오늘 다시 내렸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쪽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주주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뭐 한로 쪽에서 그런 특허 관련해서 뭔가 분쟁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알테 쪽에서는 크게 부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주가가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내릴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때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대응해야 돼요? 일단 뭐 쉽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법정 소송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톡스 사건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웅제약, 메디톡스, 뭐 휴제 이런 많은 기업들이 항상 틈반다면은 RT 소송이 어떻게 나왔다더라. 그게 지금 6년, 7년, 8년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유출 혐의라든가 이런 걸 입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는 이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사와 지금 손을 잡고 만들고 있는 이 제형주사제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소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알테오젠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특히 이제 제형주사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 이제 미국 측의 그 해당 기업이 이 제형주사제 기술 제형 변형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머크 입장에서는 이미 뭐 마일스톤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예상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굳이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해당 기업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펩트론이 최근에 이제 발행했던 유상증자 건 이게 조금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이제 뭐 어제 갑자기 좀 얘기가 발발되면서 이제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회복은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충돌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매매에 좀 더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손실폭이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비중이 2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고점이었던 132,000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 8만 원 선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이제 손실이 거의 한 30%.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 정도를 맞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기보다는 통상 이제 이 12만 원 선 미만 선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손실폭을 배수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 미만으로 손실률을 좁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은 아직 이제 이 RTC 관련된 부분에서 해소가 되려면은 저는 일단 주가적인 지지 하방은 이 7만 8천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완고한 저항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매수하지는 마자라고 이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는 건 맞는데 너무 급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 지금 바이오가 다 좀 오늘 흔들렸잖아요. 지수 반등인데도 바이오가 버텨주지 못했어요. 특히나 알보리 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했던 종목들에서요. 이게 수급 이동일까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잘 가고 2차 전지주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이오 빼서 2차 전지 혹은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거의 고점에서 아마 이제 투입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의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 그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 등등 어쨌든 결국 우리가 유명인이 됐을 때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은 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내년에 다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좋아질 거다,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노이즈가 많아지는 시기로 인해서 조금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길어질 것 같으니 조금 피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건 솔직히 차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을 다 이제 깨면서 조금 이제 장기 이평선들 이제 밑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제 알테오젠을 이제 말아 올렸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노려보면서 진입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투자를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조금 당장은 조금 지는 해로 판단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닥이 잡히고 내년에 조금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이시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